65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 의사입니다. 올해로 76세, 근 4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지난달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던 제 오랜 환자, 박 할아버지가 욕실에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45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비극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그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 우리 세대는 이런 신념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정호야, 매일 씻어야 병이 안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환자들에게 오랫동안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노년기에 과도한 청결 습관이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레지던트로 일할 때부터 주목했던 통계가 있습니다. 겨울철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 중 상당수가 목욕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다 심장마비가 오거나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거나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로 실신한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노인의학회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사고 중 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목욕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중 약 15%가 1년 내에 사망했다는 통계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적절한 정보와 주의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한 병원에서 노인 환자의 목욕 습관과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생소했던 그 연구 결과가 지금은 의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인의 과도한 목욕이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박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던 분이었는데 계속되는 피부 가려움과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제 조언을 듣고 목욕 습관을 바꾸신 후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셨지요. 할머니는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60년 넘게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밤에 가려워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감기도 덜 걸려요. 노인 건강관리의 핵심은 때로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줄일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해롭듯 필요 이상의 목욕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신이 65세 이상이고 매일 목욕을 하신다면 오늘 제가 나누는 정보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을 때 제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은 때로는 수술대가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다. 오늘은 그런 생활 습관 중 하나인 목욕에 대해 깊이 파고들려 합니다. 40년이 넘는 의사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와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의학적 처방전입니다. 그럼 이제 65세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심장에 위험한 부담을 줍니다. 제 진료실에 15년 넘게 오시는 71세 박용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경미한 심장비대증이 있으신 분인데 매일 저녁 41도에서 42도의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군 생활 때부터 이어진 습관이라고 하셨죠? 그러던 작년 1월 유난히 추웠던 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뜨거운 물에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딸이 이상함을 느끼고 들어가 큰 사고는 면했지만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2010년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급락합니다. 이때 심장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이것이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41도 이상의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박 출량이 20에서 30% 이상 증가하고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최대 35%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걷기를 30분 지속한 것과 맞먹는 심장 부담입니다. 건강한 젊은이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고혈압, 심장병,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의 10년간 통계를 보면 겨울철 목욕 중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발생했고 그중 90% 이상이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서 목욕 중이었습니다. 그럼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게 유지하세요. 온도계로 직접 측정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로 목욕을 해주세요.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해 두세요. 목욕 전후에 최소 한 잔 이상의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욕실 의자를 사용하면 체력 소모와 실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누군가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최소한 30분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하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목욕 방법에 대해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피부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김동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이에 비해 피부 유분 생성이 40에서 50% 감소합니다. 또한 피부 장벽 기능을 담당하는 세라마이드 생성도 35% 이상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목욕하고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의 천연보호막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서울의대 피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목욕하는 노인은 주 3회 목욕하는 노인보다 겨울철 건조성 피부염 발생률이 2.8배 높았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도 나누고 싶습니다. 70대 초반에 접어들며 평생 매일 목욕을 해왔던 저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겨울만 되면 등과 종아리가 심하게 가려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여러 보습제를 써봐도 효과가 일시적이었습니다. 피부과 검진 결과 과도한 목욕으로 인한 심한 건조증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제게 아무리 좋은 보습제도 당신이 매일 씻어내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긁다 보면 피부가 손상됩니다. 미세한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 피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의 피부 감염 중 30%가 건조한 피부에서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목욕법을 알려드리자면 전신 목욕은 주 2에서 3회로 충분합니다. 냄새가 걱정되시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바른 매일 부분 세정하세요. 비누 사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보습제를 바를 때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골든타임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흡수가 3배 더 효과적입니다. 오일 함유 보습제가 일반 로션보다 효과적입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우레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도 피부 건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생명이 위험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약 22%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그중 70%가 목욕 중에 일어납니다. 특히 욕실은 미끄러운 바닥, 좁은 공간, 단단한 표면 등 낙상에 취약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하나인 이명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혼자서 완벽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주 저희 병원에 검진도 혼자 오실 정도로 활동적이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목욕 중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로는 보행 능력이 크게 떨어져 지금은 이동할 때 항상 도움이 필요하게 되셨습니다. 독립적이던 분이 의존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의사로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국내 정형외과학회와 미국 노인의학회 자료를 종합해보면 욕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25%에 이릅니다. 이는 다른 장소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입니다.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독립성 그리고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 43년간의 임상 경험으로는 고관절 골절 후 완전히 회복되어 이전 수준의 활동성을 되찾는 노인은 30%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영구적인 기능 저하를 겪게 됩니다. 이전에는 혼자 살던 분들 중 40% 이상이 요양원이나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욕실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확실히 설치하세요. 매트 밑면이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벽에 튼튼한 손잡이를 욕조, 변기, 샤워 공간 등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거리는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전문 제품을 사용하세요. 서서 목욕하기보다는 안전한 욕실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특히 피로를 느낄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행동하세요. 특히 일어날 때는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하세요. 노인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이 느려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욕실 문은 밖으로 열리게 하거나 미닫이 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쓰러졌을 때 안으로 여는 문은 구조에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로 목욕 후 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70세 이상 노인은 20대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약 40% 느려집니다. 또한 피부의 온도 감각이 둔화되어 위험할 정도로 뜨거운 물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내과 의사로서 특히 겨울철에 자주 보는 위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목욕한 후 온도가 낮은 방으로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저체온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 손실이 가속화되고 노인의 몸은 이에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78세 정희철 할아버지 사례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12월 할아버지는 따뜻한 목욕 후 충분히 몸을 말리지 않고 잠이 드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이 방문했을 때 체온이 34.8도로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오셨죠. 저체온증과 함께 폐렴까지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2주간 치료받으셨습니다. 노인의 경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고 심혈관계 부담이 증가합니다. 목욕 후 체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인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일반 노인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체온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 전에 욕실과 탈의실, 그리고 갈아입을 방의 온도를 23도 이상으로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욕실에서 나올 때는 큰 수건으로 빠르게 몸을 감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열 손실의 주요 원인이므로 잘 말려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내복, 양말, 겉옷을 빠르게 입으세요. 면보다는 보온성이 좋은 울이나 기능성 소재가 좋습니다. 뜨거운 차나 물을 한 잔 마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가 수면에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체온 관리에 유리합니다. 밤에 목욕하면 체온이 떨어진 상태로 잠들 위험이 있습니다. 목욕 후 최소 1시간은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바로 눕거나 쉬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5번째는 너무 깨끗해도 감기에 더 잘 걸립니다. 제 자신도 놀랐던 사실인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피부에는 유익한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세균들은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목욕하면 이 유익한 세균들까지 제거되어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15년 넘게 오시는 최영숙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청결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으로 하루에 2번씩 항균 비누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반복적인 피부 발진과 겨울만 되면 3-4번씩 걸리는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목욕 습관 변경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7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바꿔야 하냐? 라며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최신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고 3개월만 시도해 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주 3회 일반 비누로 목욕하고 나머지 날은 따뜻한 물로만 씻거나 부분 세정을 하도록 했죠. 6개월 후 할머니의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그 겨울에는 감기도 단 한 번만 앓으셨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께서는 정 선생님, 내가 7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라며 다른 노인 환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십니다. 그럼 올바른 청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신 목욕은 주 2-3회로 충분합니다. 항균 비누의 지나친 사용을 피하세요. 일상적인 냄새 관리는 부분 세정으로도 충분합니다. 손 씻기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하루에 여러 번 꼼꼼히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으로 목욕 방법을 바꾸신다면 더욱더 건강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한 결과 제가 도달한 확고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노년기에는 매일 목욕하는 것이 분명히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잦은 목욕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피부를 비정상적으로 건조하게 만들며 욕실에서의 낙상 위험을 높이고 체온 관리를 어렵게 하며 심지어 우리 피부의 자연적인 방어 체계를 약화시켜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사실을 아는 것과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 동료 교수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상적인 습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청결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식수와 위생시설이 부족했던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깨끗함은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항상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몸만큼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에게 목욕은 단순한 위생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욕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심리적 의미가 큰 것이지요.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팀과 함께 진행했던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78%가 목욕 습관을 바꾸라는 의사의 조언에 처음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인데 갑자기 왜 바꿔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지요. 이런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학적 조언도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의 목욕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학적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갑작스럽게 목욕 습관을 바꾸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 2-3회 전신 목욕과 나머지 날은 부분 세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전신 목욕을 하고 나머지 날은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부위만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결함도 유지하면서 건강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의 심리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식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대체 활동은 목욕이 주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도 40년 넘게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습관을 바꾸기 매우 싫어했지요. 한국 여자가 매일 목욕도 못하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라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요하지 않고 의학적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며 조금씩 변화를 유도했더니 점차 주 5회, 주 4회로 줄이더니 지금은 스스로 주 3회만 목욕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겨울철마다 심했던 피부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내가 이 변화의 이점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피부가 덜 건조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노인 환자분들의 목욕 습관을 바꾸기 위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습관을 비판하거나 강제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의학적 정보를 친절하게 전달하고 천천히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욕실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욕실 의자 등의 설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시설 개선만으로도 노인 욕실 사고를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약해졌다거나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 더 지혜롭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이 노년기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로 30분 목욕해도 문제 없었지만 70대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대에는 매일 비누로 씻어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았지만 노년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목욕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씩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것이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